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의 내용과 보상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특별약관 종류죠. 시설 소유나 도급업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입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건설기계를 소유, 사용,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입니다. 보험의 개요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장비 및 중장비의 용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대인 대물 사고를 보상을 해주는 특별약관입니다. 보험가입 시 구비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건설기계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신차인 경우에는 차대 번호와 시리얼 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종류죠. 천공기, 항타기, 글레이더, 로더, 스크래퍼, 아스팔트 살포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죠. 참고하시고요.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의 종별 구분입니다. 이거는 요율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1종은 기중기, 크레인류, 2종은 굴삭기, 천공기, 항타기, 3종은 그레이더, 로더, 지게차 등 이런 부분들이 1, 2, 3종으로 요율을 구분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작업 종료, 폐기 후에 작업의 결과로 생긴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 물건 자체의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 유의사항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 손해, 많이 보셨죠? 먼지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 매설물 손해, 굴착을 하다가 지하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자체 결함의 손해, 그리고 건설기계 제작자의 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건설기계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 또는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 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배상 책임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다음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보험가입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가 물적 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좀 전에 물건 자체의 배상 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약관에 보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물적 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앞서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서도 언급을 했던 특별약관입니다. 다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6종 건설기계는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은 가입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첫 번째로 덤프트럭, 두 번째 타이어식 기중기, 세 번째로 콘크리트 믹서 트럭, 네 번째로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카, 다섯 번째로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굴삭기, 타이어식 굴삭기는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꼭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보상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중기가 작업 중 다른 화물 차량 소속 직원을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보험가입 현황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1년간 105만 원 보험료 납부를 하는 업체죠. 2019년 6월 달에 공공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황은 피보험자 소속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을 작동하던 중에 배선 다발이 떨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상해 사고죠. 3개월간 치료를 받고 종결된 상황입니다. 피보험자 측 법적 배상 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주변 상태를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크레인을 조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연히 크레인을 조종한 과실이 있더라는 부분들. 그래서 피용자죠. 급여를 받는 사람의 책임이 있더라.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사용자나 급여를 받는 비용자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을 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65%입니다. 65%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피해자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죠. 피해자 과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반경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크레인 작업 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주의 의무, 그리고 안전함이 확인된 후에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과실을 35% 인정했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원청자와 그 계약을 받은 도급업자에게 구상권을 보험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크레인의 사각지대에 신호수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태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원청자 엔지니어링과 공공토건에 대해서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원청자는 30%, 도급업자는 40%를 과실률 65%에 대해서 물러줘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본 사건은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지급 현황금입니다. 치료비 480만 원, 일시 수익액 990만 원에서 1,720만 원에 65%, 1,120만 원이죠. 위자료 30만 원에 13주, 65%에서 250만 원. 그래서 1,37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30만 원을 공제한 1,340만 원이 지급이 됐죠. 다음 사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작업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한 손해입니다. 건설기계업자 1년 175만 원 납부를 했죠. 2018년 4월 25일 날 사고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피보험자 소유 지게차를 이용해서 철근 다발을 옮기다가 인근 빌라에 주차한 주차 차량 지붕에 철근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피보험자 측 배상 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이동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했다. 그래서 민법제 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과실을 100%로 인정을 했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없다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과실이란 사회 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외 간이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견하여 주의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피해자 과실은 없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 850만 원 중에 30만 원을 공제한 이후에 82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게차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어떤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할까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요 하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1년이고요. 157만 원 보험료 납부를 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2017년 7월 달에 사고가 났던 부분들이죠. 사고 내용을 한번 보면 피보험자 소유 지게차를 이용해서 공공신축 현장 내에서 공공소유의 간이 화장실을 상차하던 중에 간이 화장실이 전복이 돼서 사고가 났던 부분들입니다.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지게차 포크리프트를 올릴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그걸 게을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부분들이죠. 피해자 과실은 앞전에 한번 간이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이동을 했고 내부 지면도 팽팽한 상태다. 그래서 지게차를 운행한 피보험자 부주의한 과실로 기인한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과실이 없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간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재물이죠. 그래서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해서는 보통 약관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약관상 면책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중에 물적 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게차는 항상 관리하는 물건을 상차 또는 하차를 하죠. 해서 지게차인 경우에는 꼭 물적 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염두를 해야 되는 사고 현황이죠. 물적 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손해배상 성립 요건입니다. 4가지 사항이죠.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가해 행위가 위법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4가지 사항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내용과 보상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처리하시기 많이 어려우시죠?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